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넉 달 연속 올라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설 부츠와 미역, 멍게 등도 농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해에서 한강에 이르는 국내 최초 내륙 백길, 경인나라 백길이 오늘 공식 개통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우리 국군 유해가 62년 만에 귀환했습니다. 유해는 서울국립현충원에 임시 안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 백길인 경인나라 백길이 정식 개통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 백길인 경인나라 백길이 정식 개통했습니다. 녹색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라는 주제로 열린 개통식은 한강과 서해의 만남 등 백길 개통의 특성을 살려 생동감 있는 이벤트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내륙 도시 서울은 바다를 품은 새로운 항구, 수변 도시로 바뀌게 되고 수도권 경제를 지역 경제와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18km를 잇는 인공수로인 경인나라 백길은 지난 1992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 착수한 지 20여 년 만 정식 백길 공사를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2년여 만에 정식 개통됐습니다. 백길 개통과 함께 김포와 인천터미널에서 부산과 중국 칭다오,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10개 도시를 왕복하는 선박도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기에는 인천 굴포천과 한강의 물을 서해로 흘려보내 수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2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3조 원가량의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상현입니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4개월 연속 올라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 즉 CSI는 105로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105를 기록한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각각 99와 98로 비관적이었지만 2월 100을 넘어선 뒤 넉 달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경기가 주춤하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가지 지수 중 하나인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81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 전망 지수와 생활 형편 지수도 각각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넉 달째 감소 중입니다. 5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7%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당분간 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의 인터넷 구매가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사이버 쇼핑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종합 이승국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사이버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조 7천억여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의 10.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이버 쇼핑을 포함한 1분기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27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5% 증가해 지난 2010년 3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 부츠와 표고버섯, 미역도 농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품목 9개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입 품목은 시설 부츠와 시설 상추, 느타리 버섯 등 5개 농작물과 숭어와 멍게, 미역 등 4개 양식 수산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SG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G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6월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세윤에 휴양림 신축공사 외부 마감 공사를 건설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7천여만 원과 지연이자 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SG종합건설에 대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왔습니다. OBS 뉴스 이승국입니다. 내년부터 일정 크기 이상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의 가격을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미리 가격을 확인해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66제곱미터 이상인 이 미용업소가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소는 전국 16,000여 곳으로 전체의 13%에 달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분 함량 수준을 색깔로 표기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실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은 과자류와 음료류를 시작으로 매년 당류와 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 수준을 의무적으로 녹색과 황색,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역과 청량리역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와 청량리 일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주용도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마포 서울가든 호텔은 주변 교통처리 계획을 조건으로 현재보다 2배 늘어난 600실 규모의 재건축도 가결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윤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7포인트 상승한 1824.17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6.68포인트가 오른 462.4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20선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며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오늘 지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불안과 저가 매수세 유입이 교차되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도 막판 매도로 돌아섰지만 투신을 비롯한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LG화학은 5% 가까이 급등했고 SK이노베이션도 2% 넘게 상승하는 등 화학 정유주가 그동안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건설주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가 62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처음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군 수뇌부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며 고인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한국전 당시 목숨을 잃은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오늘 아침 서울공항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 기화는 지난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돌아온 12구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장진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수 일병과 고 이갑수 일병 등으로 다음 달 중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나머지 10구는 정밀 감식과 DNA 검사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늘 유해 봉안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진 국방장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사자 유족들을 만나 고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기업을 해가 수출 많이 했다고도 훈장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니까 이건 국가가 끝까지 하여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라도 찾아야겠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유해 첫 귀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유해는 지난 2004년 미국 합동전쟁 포로 실종자 사령부가 북한 지역에서 유해를 발굴하는 도중 처음 확인됐습니다. 미군으로 옮겨진 유해는 한미 양군이 합동감식을 벌여 유해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고 이어 하와이 히캄 미 공군기지를 거쳐 오늘 아침 국내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북한과 비무장지대에는 최대 4만여 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묻혀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발굴 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장승철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 등 구 당권파 측 비례대표 4명이 최종 사퇴 시한인 오늘 정오까지 결국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혁신 비대위는 곧바로 출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성빈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회는 비례대표 사퇴를 끝내 거부한 당선자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출당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된 혁신비대위 회의는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후보의 출당 조치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선자들에게 내일을 위해 물러나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후의 선택은 한 가지임을 모든 비대위원이 동의했고 오늘은 집행을 위한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현 당선자 등은 혁신비대위를 찾아 출당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후보 등 구 당권파 인사들은 오전 당사 앞 당원비대위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혁신비대위를 비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오후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대의원 투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의 출신 지역에서 김한길 후보가 또다시 이변을 연출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위가 정책대의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이 당원 당규에 어긋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준비위는 소속 지역구와 주소지가 다른 대의원이 부산과 대전에서 15명이 확인돼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비정규직과 경제민주화, 복지 등과 관련된 12개 우선 처리 민생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이성빈입니다. 창원지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경남 통영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개입해 매립업체 주식 30%를 받아 13억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 김해 씨 진영읍 박연차 씨 땅을 시세보다 낮게 구입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13억 8천만 원 상당의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모 씨의 계좌에서 확인된 수백억 원대 뭉칫돈과 관련해서는 노 씨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2부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4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전업투자자 편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편 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테마주 21개를 포함한 50여 개 종목을 대상으로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곧바로 고가 주문을 내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써 4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선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심사 자료,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언론연대가 요청한 자료 중 개인정보를 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엔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평생 지켜줄 거라 믿었던 부모. 그러나 가정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화 무배당 100세 가족 행복 플랜,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랭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20세부터 65세까지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월 19,500원, 여자는 월 10,000원이면 일반 상해 사망 시 유족연금을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는다면 1년에 3천만 원씩 10년간 지급해드리는 일반 상해 유족연금 외에도 1억을 일시불로 더 보장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랭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80-784-0000
이상으로 OBS 경제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